이슈 투데이. 네, 지난 2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40살의 한인 양용 씨가 LA 한인타운 부모님 집에서 LAPD에 총격 사살되면서 한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이후에 경찰 바디캠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양용 씨 사망 사건 관련 집회를 위해서 결성이 된 위원회 Justice for 용양 People's Committee의 최응환 변호사 그리고 또 양용 씨의 아버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양용 씨 아버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드님을 잃으신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 아이가 그 5월 2일 당일 전날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저녁을 먹고 함께 하루를 지내고 가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요즘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바이폴라 쪽의 그 증상이 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도 그날은 코리아타운의 다른 자기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한 20분, 3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왔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좀 그 귀에 어떤 사람의 말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이 좀 있거든요. 그동안 잘 이겨내고 뭐 기도며 메디테이션이며 운동이며 하면서 그걸 잘 이겨내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날도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자꾸 혼잣말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걔는 그렇게 스트러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그 일일 수 있는데 저 애 엄마와 저는 상태가 좀 더 어려워지면은 환자가 또 회복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얘를 병원에 좀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전히 그거는 아이의 그 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살아오면서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그러고선 저녁 때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밖에 나왔다가 다시 아침에 들어갔고 이때쯤 도움을 청한다면 회복이 좀 빠르겠다 싶어서 그 핫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 카운티 멘탈 헬스 디파트먼트 쪽에 그 핫라인이 있어요. 도와주는. 그러면 그쪽으로 연락을 했고 잠시 후에 그쪽에서 클리니션이 이제 어시스턴트와 같이 왔고 그리고 잠깐 들어가서 한 30초 후에 그분이 경찰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경찰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병원에 72hour 홀드를 위해서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들이 그 수순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병원에 데리고 가겠거니 이렇게 아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관들이 좀 더 여럿이 오게 되고 이제 그 앰뷸런스 그 병원으로 데려가는 앰뷸런스도 도착을 했고 그래서 저는 밖에서 제 처와 함께 이제 조금 있으면 병원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에 총성을 저는 밖에서 들었어요. 그 길에서. 그래서 전혀 이게 총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서성거리면서 무슨 일이냐 물어도 이제 저희는 이제 통제되고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뭐 바디캠 릴리즈하는 것 뭐 일부 편집되어 있지만 보면은 병원에 데려가는 그 노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진압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죠. 네. 저도 그 바디캠 영상을 봤는데요. 그러셨군요. 보고 나서 저는 분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시민으로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개 시민이 경찰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곤혹스럽고 힘드셨을지 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바디캠을 보신 다음에 심경은 어떠셨어요? 바디캠은 저희는 이제 바디캠을 보여주겠다고 네. 해서 경찰서에 가서 공개되기 직전에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물론 보기 힘든 총격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 자체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네. 그 전체 그 한 20몇 분짜리 영상인데 그 안에 그 프레젠테이션이 그 우리 아이는 아주 무섭고 아주 바이올런트한 어떤 크리미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환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가? 그리고 특히 뭐 총을 쏜 다음에 구급 노력이 있었나 과연 또는 그 너무 그때 말하자면 사경을 헤매는 또는 시신이 되어 있는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명예를 짓밟는 듯한 행동들이 나와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경찰을 만났을 때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기 전에 이미 아드님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하셨죠. 그럼요. 제가 그 바깥에서 경관들을 한 30-40분 같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에서 이 석연치 않거나 또 경찰 대응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저분들이 저희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경찰 분들을 볼 때 제 가족이나 제가 좀 오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족이나 또는 네이버, 이웃 또는 친구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데 과연 그분들이 환자에 대한 어떤 이 일말의 애착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가 조금 너무 아쉽고 그분들이 이런 어떤 범죄자 집단 소굴을 들어가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실 예정입니까? 참고로 저는 우리 양민 씨의 이 사건에 관련된 공식 변호사는 아니고요. 저는 네. 이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이 양용을 위한 정의 구현 시민위원회 GYPC, JYYPC를 저희가 조직한 거고 이 조직을 통해서 이 유족이나 아니면은 친지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좀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저희는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건에 관련된 어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네. 양민 씨를 아는 제 선배인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이제 바디캠을 봤는데 저는 이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누가 봐도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신이 되었거나 아니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분을 이렇게 수갑을 채우면서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네들이 총을 쏴가지고 거의 의식 불명이 돼 있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이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필요한 행위였냐. 이건 순수한 저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랬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 인볼브가 된 것도 제가 처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양민 선배님의 카톡 받았을 때 저는 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공유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마 제가 아는 분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게 그걸 보고 미국에 이런 사건이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분의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한 게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아이 뭐 미국 사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경찰이 과잉 진압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상당히 부끄럽고요. 이게 제가 아는 분한테 일어났을 때 제가 이런 분노를 느끼게 되는구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할 땐 말이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이제 그 상담사가 봤을 때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이제 판정을 내렸다. 그렇다 그러면은 경찰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병원에 이렇게 호송원들을 불러서 데려가는 것이 원래 맞는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경찰이 여기가 인볼브가 됐을까요? 이게 그 아마 멘탈 헬스 클리니션 쪽이나 또는 병원 쪽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송을 할 수가 없는가 봐요. 네. 그리고 또 병원에서 되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붙잡아 놓고 그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려고 하면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할 때는 그 조건이 자기 자신을 해하거나 남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경관들을 요청하는 거는 일종의 병원에 이송하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죠. 애초에 911에 전화하는 그 음성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양용 씨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전화하시는 분이. 그리고 앞서 아버님도 경찰과 충분히 20분 가까이 경찰과 아드님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은요. 총을 쏜 거가 한 8초 만에 총을 쏘게 되는데 문을 열고 경찰이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문 쪽에 있었어요. 제가 그 카메라를 봤을 때는. 그리고 양용 씨가 얼굴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고요. 두 발짝 앞으로 나갔다고 말을 두 발짝 나갔는데 그게 어떤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지만 한 손으로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하나도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총을 발사할 수가 있고 그것도 3발이나 그다음에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을 맞았잖아요. 3발이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어쩐지 이제 상태를 살펴보고 얼른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데 사람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바로 수갑을 채우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까지만 봤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출동한 경찰인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거를 저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보게 돼서 그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회를 계속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거잖아요. 뭐 경찰력이 동원됐는데 그때 경찰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리고 그것도 경찰이 해야 되는 임무에 맞는가? 네. 그런 이슈는 우리 양용 씨의 이런 처참한 죽음 개인적인 죽음이나 가족의 개인적인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경찰의 과잉 폭력이나 진압이 있던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런 양용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고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정신진화를 앓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경찰이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의료당국이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시민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이런 제도 개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안 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시민 전체 사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일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런 정신질환, 특히 아시안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조직 이런 데와 연대해서 이런 사실을 널리 퍼뜨리고 또 여러분들의 네. 동참을 저희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되나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6월 2일 오후 2시에 그 라디오 코리아 앞에 잔디광장에서 저희들이 그 이런 집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참여를 저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이런 친지들의 어떤 말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거기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보려고 해요. 네. 오는 일요일 6월 2일 라디오 코리아 앞에 잔디광장에서 오후 2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해서 함께 목소리를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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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지난 2일 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우리 한인 양용 씨가 LA 한인타운에서 LAPD에 총격 사살돼서 이 한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고 있는데 아버님이신 양민 씨 그리고 최영환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